이번 사연은 어릴 적 상처받고 자란 며느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너무 그립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결혼으로 초등학생 아이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 키우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워낙 기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방 하나 있는 집 전세에서 시작했어요. 둘이 열심히 벌며 집을 넓히고 넓혀 이제는 방 3개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와 좋은 남편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억지로 회사를 다니며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지만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을 알면 하늘나라에서 시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면 제가 더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 엄마에게 빚독촉을 받는 것처럼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친정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여자였어요. 외모도 별로이고 성격도 소극적이기만 한 저를 좋아해 줄 남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 남자가 저에게 계속 연애하자고 조르더군요.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할 남자는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남자 바람둥이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죠. 이 남자가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기 다루듯 대해줬어요. 아기 때도 아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로서는 너무 생소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짜증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저에게 너를 보면 너무 좋아. 사심없이 칭찬하는 거니까 그냥 내 칭찬에 너는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사람들을 밀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람들의 호의를 두려워하고 겁내서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을 멋쩍게 만들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저를 예쁘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할 때 그래, 내가 좀 예뻐, 내가 좀 잘했지? 이런 식으로 능글능글하게 대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사회생활이 한결 편해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가 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죠. 저희는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며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며 고생만 하시던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시댁과 같은 동네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제가 설거지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차려주시고 설거지는 저희가 갈 때까지 그냥 설거지통에 넣어두셨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저를 끌어다 앉히고 계속 말을 거는 바람에 설거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는 남편이 하거나 저희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하셨던 거죠. 근데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늘 이런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한 달간 일찍 퇴근해서 저희 집에 와주셨습니다. 아기가 잘 때 제가 최대한 집안일을 해놓았는데 시어머니에게 많이도 혼났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기 젖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는 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 저는 집안일을 좀이라도 더 해놓으려고 하고 매일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남편이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4일간 남편은 김장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배추 절이고 씻고 속 넣고 포장해서 배달까지 하는 걸 4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집에 오면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해주었어요. 남편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같이 점심을 먹으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4일간 김장을 해주고 오는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몸이 많이 힘들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됐어. 걔 신경 쓰지 마. 애 키우는 게 힘든 거야. 넌 참 마음도 곱다. 너는 임신도 했는데 뭘 걔를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니? 김장은 젊은 놈이 몸이나 힘들겠지. 애 키우는 건 몸도 힘들고 정신까지 힘들어. 눈, 코, 입, 귀도 아프고 머리카락도 아파. 걔는 김장하러 가서 쉬는 시간에 누구랑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해. 보쌈도 먹을 거고.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쓰지 마. 네 몸이나 신경 써. 시어머니는 무표정에 무뚝뚝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첫째 안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 힘들지?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러셨어요. 저 그때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제가 힘들다고 느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때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도 못 하셨어요. 제가 가끔 이 얘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두고두고 생각나고 또 감동적이고 눈에 눈물 고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복직한 후에 한 달에 2번 주말에 시어머니와 데이트를 했어요. 아이는 남편이 봐주고요. 한 번은 마트에 가서 밥도 먹고 장도 봤는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의류 매장을 지나가다가 시어머니는 구두가 하나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참 구경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길래 그냥 신어봤어요. 그래,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네. 출근할 때 신어도 되겠다. 이거 사. 이러시더니 매장 직원에게 이거 살게요 하시고는 결제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 할 틈도 없이 제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애들 옷도 많이 사주셨는데 제 나시도 2장 사주셨어요. 애들 옷도 사주셨는데 제 구두까지 사주시면 어떡하냐고. 어머니 구두 사신다고 따라온 건데 왜 어머니 구두는 안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구두 신는 거 본 적 있니?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구두가 필요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구두 매장에 데려가서 저에게 구두를 사주시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늘도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고 다 털렸네? 이러며 크게 웃으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에 와서 좀 울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시어머니의 사랑에 적응하는 것에 꽤나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 성함을 얘기하면서 저희 친정으로 뭔가를 보냈다고 내일 도착이라 하길래 전화 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드렸어요. 명절 선물 보냈다고 하길래 제가 막 난리를 쳤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한우 세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귀한 딸 키워서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사돈한테 이 정도도 못하니? 이 말 듣고 먹먹해져서 별말 못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거 답례도 할 줄 모르거든요. 이런 친정이 저는 싫어서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뭘 보내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싫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해서 시어머니에게 답례를 했죠. 제 동생이 이직이 잘 되어서 연봉이 많이 올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제 동생 가져다 주라며 30만 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난리쳐서 시어머니한테 5만 원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 보태서 제 동생에게 저희 시어머니가 주셨다고 하면서 30만 원 줬어요. 제 동생도 저희 시어머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가끔 제 동생이 혼자 시어머니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올 정도였어요. 둘째가 좀 크고 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집 청소도 하고 친구들 고기도 구워주고 친구들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 모아놓고 놀아주고 그랬어요. 집이 멀어서 자고 간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자라고 안방 내어주고 친구가 식염수 없다니까 바로 나가서 식염수 사오고 친구들에게 극찬받고 저는 우쭐해져서 한동안 기분 참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남편 자랑했더니 시어머니는 애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니는 마누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기분 좋게 남편 자랑하려고 전화했다가 눈물만 뺐네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병원 다녀오셔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편이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 5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속으로 이제 아이들도 좀 컸으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잘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을 때였거든요. 90 정도까지 사신다면 20년 정도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항암 치료 받다가 입원하시기 전까지 3개월 정도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게 너무 한이 돼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고 말투도 투박한 분이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하나도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병원에 계실 때 매일 시어머니와 자고 출근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집에 있는 시간에는 시어머니와 끝없이 수다 떨고 여행도 함께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효도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많이 커서 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가끔 꿈속에만 나타나요. 꿈속에서라도 수다를 떨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네요.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면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계속 말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말씀이 없어요. 시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나고 울다 깨면 남편이 토닥여 주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토닥여 줄 때가 더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꿈속에서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잘 살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소 지으시며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게 전부네요. 요즘은 제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가끔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마음을 추스르면 시어머니가 꿈에 안 나타날까봐 불안해요. 제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아파하실 것이 뻔해서 또 제 마음이 아파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제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추스르는 것일 테니 노력해야겠죠. 저 마음 추스르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속에 시어머니가 자주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어요. 미소만 짓고 계시지 말고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그 투박한 말투로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시거나 제 등 한 번만 토닥여 주시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어머니의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부간도 있군요. 모녀 사이에도 이렇게 좋은 관계는 드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쓰니님은 시어머니와 쇼핑도 자주 하시고 말씀도 예쁘게 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